충격적인 갑질 폭행 사건입니다. 네, 이 제보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60대 경비원인데요. 이 아파트는 모든 입주민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지상에는 아예 주차장이 없는 구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상에는 어떤 차량도 다니지가 않고 배달 기사들도 아파트 정문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단지로 걸어 들어가서 배달을 해야 한다고 해요. 다행히 몇 동밖에 없는 좀 작은 소규모 단지여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경비원들도 이 입주민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 킥보드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아파트 정문에 설치를 해두고 배달 기사들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에 제보자가 분리수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한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가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가 여기 오토바이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한마디 하셨대요. 그런데 그 배달 기사 대뜸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나 몰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그날 분리수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잠깐 갔다 오니까 오토바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정문 앞에서 여기 오토바이 출입 금지라고 팻말까지 써서 붙여놨는데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 말을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오토바이로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오토바이로 사람 미네 그랬더니만 너 나 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한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일단은 이 경비원께서 아니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 오토바이로 그대로 사람을 밀쳤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면서 어르신께 너나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그때도 막 이제 욕설하고 막 폭행을 할 것 같이 해서 막 싸움이 벌어질 뻔했는데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나이 드신 분께 그렇게 욕설하면 어떡하냐 타일러 가지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앙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폭발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 오토바이로 밀고 일단 얼굴 주먹을 한번 날리고 엎어뜨려 놓고 지금 발로 밟습니다. 자, 이미 전적이 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렇게 무자비한 폭행, 주변에서 말려도 보고 신고도 했지만 배달 기사는 계속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입주민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일년에 빨리 신고 좀 해요. 어머, 왜 그러시는? 사람 죽여! 사람 죽여! 신고 좀 해주세요. 저기 신고 좀 해주세요. 박 변호사님, 예. 저 경비원분이 67이십니다. 예?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을 저렇게 발로 밟았어요. 저는 이런 폭행 사건이 있을 때 가장 주목하는 게 발로 밟는 것만 보면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로 밟았고 두 번째로는 벽으로 이동해 가서 복부를 가격하고 머리를 가격하는데 사실 경비원이 헬멧을 붙잡긴 붙잡았습니다. 잡아둬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버티는 거죠. 당연히 버텨야죠. 근데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헬멧을 끼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지금 보면 경비원은 그냥 단순히 막는 거 정도를 했는데 다행히 입주민 중에 한 분이 촬영을 했고요. 입주민이 이것을 증거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고 입주민이 이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이전까지 폭행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제가 이제 이 제보를 처음 받아서 저 경비원분께서 본인의 어떤 그 얼굴, 폭행 직후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 딱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워낙 이게 심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그 권투 선수가 12라운드 예 지금 나가네요. 지금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났을 때 그 얼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폭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목격자도 많고 눈이 완전히 감기셨습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잡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다고요? 네, 도망갔어요. 저런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 가해자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잡고 있으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입주민이 일단 놔라, 헬멧 잡고 있던 손을 놔라. 지금 라고 타고 했어요. 가네. 네네. 그래서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갔습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저렇게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입주민들이 찍은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났대요, 박 변호사님. 자, 이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지금 보다시피 영상에다가 사진에다가 뭐 증거가 다 있는 상황인데 2주가 지났는데 이제 수사관이 배정됐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전까지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배달기사 소재 파악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수사가 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 같다고 경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수사가 된다 그러면 이 가해자 택배기사가 연락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도 아직 못 받았고요. 피범벅이 됐습니다. 3주 진단 받았다고 하는데 더 될 수도 있겠죠. 또 이가 지금 치아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주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이분께서 저희한테 처음 제보를 보내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자식보다 어린 사람한테 이런 꼴을 당해서 제가 스스로 너무 비참해 죽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자괴감이 느껴지시고 절망감도 느껴지시고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본인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의 상처를 크게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분 정말 잘못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그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통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성실히 오토바이를 통제한 것밖에 없거든요. 오토바이가 이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기사들은 요구에 잘 응해주시면서 몰라서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폭력을 썼고요. 이분 지금 뭐 폭행 트라우마 때문에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몸이 이렇게 움츠러든대요. 이런 오토바이 포비아 공포증이 생기신 거죠. 그리고 또 밤에 잠도 안 와서 신경 안정제를 드셔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사람 아직 신상도 모르는데 와서 또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에 또 휩싸여 계십니다. 올해 67 어르신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밀쳐서 계속 머리를 후두부를 벽에 부딪히게 했던 녀석이에요. 잡아야죠.